우리 이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가늠하고 설계하신 거는 맞습니까? 분명한 거는 성남시가 공공개발하는 거 못하게 막고 이랬던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후보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 그래, 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남욱이나 정영학 같은 사람들한테 합쳐서 3억 5천 넣은 사람한테 1조 가까운 이익이 돌아가게 설계를 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후보님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축은행 대출 비리는 왜 봐줬을까? 우연히 김만배의 누나는 왜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내가 입만 뻥끗하면 윤석열 후보는 죽는다. 이런 말을 왜 할까? 제 질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다른 걸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네요. 응? 여기는 특검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 특검 뽑는 것이 아니라 답을 하실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가 투기 세력과 결탁한 공범이냐 아니면 활용당한 무능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딜레마를 분명하게 해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대장동은 언제나 뜨겁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확실히 이 대장동 관련해가지고는 뭔가 작정을 하고 나온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실 말씀이 있었을 테니까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핫한 뉴스가 뭔 것 같아요? 형이 갖고 있는 카드 까면 윤석열 죽어. 네, 김만배 씨 녹취. 윤석열이라는 게 그 정영학 씨하고 김만배 씨의 대화에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아니, 그 녹취록 국민의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완상수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홍준표 후보 지지를 왜 하냐 했더니 그 김만배 씨가 입만 뻥끗하면 이게 이분은 날아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미 녹취록을 다 갖고 있었던 거로 추정이 되는데 오늘에서야 네. 국민들께 공개가 됐어요. 그럼 가장 핫한 거고 가장 피하고 싶었던 이 이슈를 피하고 싶었던 건 윤석열 후보인 것 같은데 네. 그 얘기 제가 이렇게 실감나게 이렇게 딱 했던 그 얘기 우리 후보가 딱 던지니까 화면 색깔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제가 보는데 윤석열 후보는 얼굴이 약간 빨개졌어요. 그건 편견이죠. 사실 쟤는 그렇게 보였어요. 보는 사람. 대화를 한 당사자가 누구냐? 지금 구속돼 있는 범죄자들이잖아요. 범죄자의 말을 뭘 믿습니까? 그리고 범죄자가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를 얘기를 하시든지 네. 녹취록을 다 갖고 서로 읽는데 지금 정확하게 녹취록이라는 게 사실 수사기간에 간 것도 거의 6개월입니다. 네. 다 알고 있는 여당이 지금까지 얘기 안 하는 거 보면 뻥카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분명히 수사 대상이에요. 맞아요. 정치적으로 대상이에요. 서로 공격할 용도로 토론에서 이 얘기 이렇게 할 거면 아니에요. 빨리 쌍특검 받아주시고 이거 어쨌든요. 수사 예. 대상이에요. 서로 정치적으로 이용할 소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얘기하지 말고 관전자는 기계적 중립을 취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사건에 대한 한 가지 판단이 있어요. 사건에 대한 좀 아쉬워요. 제가 말씀을 아쉬워요. 드릴게요. 네. 이거 부산저축은행 그 대출을 받아서 지주 작업을 했어요. 네. 이 지주 작업을 한 사람들이 이 천문학적 수익을 가져간 거예요. 네. 그렇다면 국회든 특히 대통령 후보로 예. 나온 사람들은 네. 이러한 지주 작업 세력들이 네. 대출을 받아서 이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이 구조, 네. 이 구조 자체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민간 공동개발 방식이 각 지자체마다 서로 다르게 다른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 이익을 전부 포기하는 이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통령 후보로서는 향후에 이런 민간 공동 개발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네. 최소한의 개발 이익 부분들이 공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네. 이런 부분들을 논할 수 있는 거지 왜 수사 대상을 네. 가지고 서로 계속 네, 얘기를 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싸웁니까? 윤석열 후보님 청년 원가주택 공약을 하셨어요. 이거 금수저 청년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청년 하나 원가. 종부세는 세금 폭탄이라서 25억 사는 분이 50만 원 세금 내는 거를 폭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윤 후보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4점인데요. 84점에. 예. 그럼 혹시 작년에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글쎄 뭐 거의 만점에 거의 다 돼야. 예. 62.6점입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 청약 때문에 항상 괴롭습니다. 네네.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는지 뭐 자유롭게 말씀하시죠. 네. 지금 청년들이 정치권을 보면서 가장 답답해하는 게 꼰대 정치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말로는 청년을 계속 위한다고 하지만 현실
실효성이 하나도 없는 정책을 자꾸 내놓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청년 원가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40만 원씩 20년 동안 상환해야 되는 그 주택을 청년 정책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내놓는 이런 얘기 들으면은 청년들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말 해가지고 포퓰리즘 하면 청년들이 표 좀 주겠거니 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네. 이거를 오늘 윤석열 후보한테 좀 제대로 일깨우고 싶었던 것이 심상정 후보의 심정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안철수 안철수 후보의- 후보는 사실 뭐 윤석열 후보 다른 후보의 뭐 네. 지부지 알고 모르고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 이 군필자에게 5점 이 청약 가산점. 가산점을 주는 것이 그것이 실효적이지 않다. 네. 가산점 전체 제도에 비추어 봐서라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의 답변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국방 정책이었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네. 아니 청년들에게 군필 청년들에게 5점 가산점을 청약 가산점을 주겠다라는 건 그것이 그만큼의 보상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청년들에게 제시를 한 건데 네. 지금 현재의 청약제도 하에서 의미가 없다라는 안철수 후보의 분석 검증이 있자 저는 그거 국방 정책입니다. 이렇게 그 피해가는 모습을 보고 네. 정말 가관이다. 예. 지금 너무 또 과하게 또 공격 들어왔거든요. 요거 잘 또 방어를 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든 전제가 다 틀린 게 서울 한복판에 가장 노란 자유에 청년 원가 주택을 짓는다는 전제하에서 그것도 80%를 전부 대출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네. 그다음 금리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청년들에게 할 수 있는 아예 최고 금리를 적용한 게 240만 원이니까 아니 이거는 2% 대비 240입니다. 근데 이거를 네. 어떻게 보면은 집값을 그렇게까지 높게 잡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하고 달라요. 우리가 얘기하는 원가주택은 공공택지 개발을 해가지고 공공이 공급 원가를 굉장히 절반 가격으로 갖고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 한복판에 그냥 집값의 100%를 그대로 상정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틀린 얘기이기 때문에 20평형대를 몇 프로 정도? 20평형대를 한 얼마 정도 우리는 생각하십니까? 50%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공급 원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서 개발이익이나 뭐다 하나도 안 넣고 그냥 원가 그대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청약 가점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네. 청약 가점 5점 군필자에게 주는 거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안철수 후보의 발상 자체가 좀 무리한 겁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이 정책이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저 정책이 조금 되고 이러는 거지 정책 하나로 원빵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그런 정책은 하나로, 세상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방금 제가 두 분 말씀 나눈 거 보면서 들었는데요. 뭐 서울 노란자 땅 그래서 강남 한복판에만 지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 아닐 네, 거예요. 그게 근데 아니고 서울권이라든지 계산을 수도권에 240만 원이 나오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한 그러니까 거리에서 집주분죽을 해야 되는 죽는다는 거죠. 사실은 상징적인 표현. 예를 들어 그 표현이 상징적으로 수도권에서 아까 어느 곳에 집을 짓든 간에 청년이 생활권에서 이동할 수 있는 아니 당연히 집주분을 그러니까 하다고 계산을 얘기를 했죠. 했죠. 6억 원을 네. 기준으로 했어요. 흔히 말하는 역세권, 네, 역세권. 6억 예. 원을 기준으로 했어요. 20평형대. 차도 없는 근데 청년들이. 만약에 그것의 반이라고 해도 네. 월 100 몇십만 원씩을 내야 됩니다. 네. 지금 한 달에 200만 원짜리 비정규직 일자리 얻기 힘든 이 청년들한테 이 원가 주택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 아니 그게 알겠습니다. 아니죠. 네.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지금 청년 원가 주택은 어떻게 보면은 자력으로 내 집 마련을 월급 모아서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고 조건이 아예 되는 그게 청년들에게만 해당이 그게 되는 어려운 것이죠. 분들에게는 예. 사실 어떻게 공공주택이 또 따로 있는 거죠. 이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는 네, 정책은 없습니다. 자력으로 내 집 마련을 계속 목돈 부어서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이 정책이 유효한 거고 네. 그다음에 그것도 어려운 계층에게는 또 다른 근데 공공주택이 윤석열 있는 거고 후보의 주택 공급 정책은 민간 시장에다가 맡기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런 당연하죠. 공공주택이 어디서 나옵니까? 요 정도, 아니, 예. 공공주택도 있습니다. 얘기 계속되면 또 반복이 되니까. 아니, 그래도 저기 우리 정책에 대해서 알겠어요.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예. 예. 그래도 우리가 정책으로 이렇게 싸우는 게 네. 참 보기가 좋네요. 아유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뭐 정책 그 같은 정도 예.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건 우리 이혜원 의원님이 나오셔서 그런 거 사실 우리 후보자로부터는 그런 얘기를 자, 이제 못 그만하세요. 듣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네, 이제 얼마 전에 폭로된 녹취록에서 부인 김건희 씨가 나랑 우리 아저씨는 안희정 편이다. 강간이 아니다. 이러면서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 후보님은 정말로 성범죄자 안희정 씨 편입니까? 안희정 씨나 네. 오거돈 씨나 박원순 씨나 다 권력을 이용한
그런 성범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성별을 갈라치기 하는 이런 정치에도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치기는 뭐 우리 민주당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님 그 성폭력 가해자를 돕거나 2차 가해를 한 사람들이 청와대나 정부에서 영전돼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님 선대본에서도 일을 하고 있다. 어쨌든 권력 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이라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요. 비호하면 안 되고 책임 물어야 되고 당연히 주요 공직이 안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일단 뭐 네. 지금 뭐 답변을 말씀드린 달라는 게 아니고 네. 네, 심상정 후보가 젠더 이슈 카드를 이제 꺼내 들었는데 윤석열, 이재명 후보 다 공격을 했고 사과까지 또 받아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하시죠. 네. 그 한마디로 옆구리 찔러 절 받은 격이긴 한데 네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과를 했다는 것으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두 가지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민의힘의 많은 분들이 김건희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 그런 성범죄는 어디든 다 터지지만 우리는 돈으로 해결하는 정당이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국민의힘 안에 이런 인식이 함께 공유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인식 전환을 위한 국민의힘 스스로의 어떤 자정 노력 이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자의 후속 조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그 가해 과정에서의 뭐 방관자 혹은 동조자, 2차 가해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를 좀 구체화해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까 이재명 후보가 그런 것은 비호돼서 그런 분들은 비호되어서는 그렇습니다. 안 된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가해자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 있으니 선대본 차원에서 그런 분들이 여전히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선대본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후속으로 해야 될 민주당의 또 임무지 않나. 그 이런 부분은 결정이 된 건가요? 확인된 겁니까? 사실관계는? 피해자를 통해서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요. 그렇습니까? 뭐 예. 민주당이 더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뭐 민주당 후보는 입장- 전혀 모르는 네. 것 같던데요. 저 역시도 모르는 일이고요. 네. 다만 후보께서 공적인 공간을 통해서 반드시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관련된 내용이 확인된다면 지적하신 내용에 따른 조치는 응당 있어야죠. 여튼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심상정 의원님께서 뭐 옆구리 찔러 절받기라고 하셨지만 저는 문제제기 적절하게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저희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한다면 엄정한 조치로 저희 약속 후보의 말씀을 뒤이어서 반드시 뭐 그 부분은 이제 국민께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토론을 보면서 이렇게 그 토론 안에서 뭔가 이 매듭이 지어지는 부분은 처음 봤습니다. 훈훈하게. 네, 그럼 아니, 우리 넷이 다 여성이잖아요. 지금 뭐 후보자들 간의 TV 토론이니까 관련해서 사회적인 인식과 기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후보자가 사과는 했지만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 왜냐하면 그 당의 대표 역시 지금 관련된 문제 제기로 수사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 누구도 입도 뻥끗 닫고 있지 않습니다. 예, 진정성이 있는 부분들이라면 자신들부터 먼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 국민들이 이 일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이미 사과를 여러 번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사과는 국민들이 원하실 때까지 계속하는 게 진정한 사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오늘 후보가 또 사과를 하신 겁니다. 이미 후보 배우자도 이 일이 있자마자 바로 즉석 사과를 하셨는데 국민들이 계속 사과를 원하실 때까지 한다. 그런 진정성을 담아서 하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많이 공격을 하시는데 바로 불과 얼마 전에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하지 않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고 당 전체가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부의 기관이고 국민의 월급 세금으로 혈세를 받고 월급을 받는 여성가족부 자체가 피해 호소인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 호소부라고 부르고 싶을 만큼 굉장히 이제 잘못된 인식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여야가 공히 다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죠. 말 나온 김에 그 여가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토론에서는 잘 안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들을 갖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금 이혜훈 의원님의 발언을 듣더라도 국민의힘은 굉장히 상반된 주장을 병립시키고 있어요. 사실 여성인권 옹호를 위해서 굉장히 손맛 잡아주는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정작 보면 여가부의 그 역할이 부족했음을 지적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가부를 폐지하고 여성에게 특별한 정책을 피는 어퍼머티브 액션 자체를 부인한 듯한 정책으로 가져가셨거든요. 네. 그것이 굉장히 좀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운 방식입니다. 네. 저는 오늘 어떻게 우연히 4명이 다 이제 각 당의 여성 리더들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당으로 돌아가가지고 네. 그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이요? 대한민국의 여성 차별이 완전히 지금 사라졌습니까?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지금 너무 많이 가족 분야에 가족 사업에 예산 너무 많이 쓰고 있으면서 성평등 문제를 진전을 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런 걸 성평등부를 제대로 다시 세워서 아직까지 부족한 이런 그 성평등 문제를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해 강화. 나가도록 예. 강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희- 물론 예, 여가부가 일을 잘 못하고 부족한 건 있습니다. 근데 부족하다고 어떤 행정부처 하나를 폐지하자면요. 네. 여가부가 아니라 국토부부터 폐지해야 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후보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 자체가 가지는 여성에 대한 특정 역할의 강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평등부, 성평등부 또는 양성평등부로 바꾸자고 이미 공언을 하신 바가 있고요. 네. 국회의원 해보시면 아셨잖아요. 여가부가 얼마나 권한이 없는지 그리고 전분처의 컨트롤 타워적으로 젠더 문제를 다룰 수 있을 만큼 역량을 못 줬어요. 네. 그 부분에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는 그런 조언들도 굉장히 그래서 많거든요. 개편을 말씀하시고 네. 안철수 후보도 개편 쪽에 힘을 싣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성가족부는 뭐 권한이 타 부처에 비해서 부족한 건 맞죠. 그런데 권한이 없다고 꼭 입장도 없어야 됩니까? 그건 여성가족부가 아닙니다. 입장이 예. 없었습니다. 예,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는데도 그런 입장이 부분은 없고, 명확하게 평가해야 예, 되죠. 그리고 정의기억 연대와 관련된 이 보조금 유용에 대해서도 입장이 없고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이 역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은 모두 다 공감을 하는데 저는 오늘 토론회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이 윤석열 후보가 그 이재명 후보에게 재벌 해체와 관련된 질문을 네네.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재벌 해체가 아니라 이 재벌 시스템의 재벌 개혁이다. 체제. 네. 재벌 체제의 개혁이다라고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 얘기는 행위에 대한 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인데 재벌 해체라는 말 자체는 조직을 해체해버린다는 뜻이다. 네. 이렇게 구별을 해줬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저는 그 말을 듣고 윤석열 후보에게 돌리고 싶었습니다. 역할에 문제가 있으면 관련해서 그 관련된 행위를 개편하면 되고 개선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한 줄 공약으로 덜렁 여성가족부 해체 이렇게 덜렁 내던지는 그런 무책임한 이런 모습은 네. 안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다시 되돌리고 이혜훈 싶었습니다. 의원님이 잘 바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현재 여성가족부가 문제가 있다는 건 네 분 다 공이 네 당이 인정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보면은 이제 전체 대한민국의 인구의 절반을 점하는 여성들의 권익과 지위 향상에 나섰다기보다도 일부 소수의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의 자기들의 이권 공동체인 경향을 많이 보였잖아요. 네. 근데 이런 그럼 여성가족부가 현재 이대로 모든 국민을 충족시키냐? 여성도 충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뜻은 뭐냐면 일단 전면 해체를 하고 국민들하고 이거는 굉장히 심도 높은 논의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합의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미라고 봐주시면 될 것 제가 같습니다. 아까